여러분, 오늘도 주식 앱창 켜놓고 한숨부터 쉬고 계신가요? 어제는 좀 오르는 것 같더니 오늘 다시 제자리 걸음이고 아니면 아예 파란불이 켜져서 그때 팔았어야 했나 하고 자책하고 계시진 않나요? 사실 우리 솔직해져 보자고요.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국민 주식이잖아요. 그런데 왜 내 계좌만 보면 속이 터지는 걸까요? 남들은 삼성전자로 돈 벌었다는데 왜 나는 이 무거운 주식을 들고 끝도 없는 기다림을 반복하고 있는지 답답하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하나? 아니면 부족한 수량을 더 채워야 하나? 라는 고민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깨트려야 할 고정관념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망할 리 없으니까 사두면 언젠가 오른다는 믿음이죠.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망하진 않겠죠. 하지만 망하지 않는 것과 내 자산이 불어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분이 삼성전자를 마치 예금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전 고점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의 수익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돈이 묶여 있는 동안 다른 성장주는 지수 연동 상품에 투자했다면 내 자산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무조건적인 믿음은 투자가 아니라 기도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를 하려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모인 거니까요. 여기서 놀라운 수치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근 10년간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과 전 세계 반도체 지수를 비교해보면요. 삼성전자가 시장 평균 수익률을 밑돌았던 구간이 생각보다 아주 길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미래 먹거리인 비메모리 분야나 위탁 생산에서의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한번 수학적으로 딱 계산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1억 원을 삼성전자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가가 20% 하락하면 내 원금은 8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원금 1억 원을 회복하려면 주가가 20% 올라야 할까요? 아니요, 25%가 올라야 합니다. 만약 30%가 빠졌다면요, 무려 43%가 올라야 본전입니다. 자, 보세요. 43% 수익을 내는 게 쉬울까요? 삼성전자 같은 거대 기업이 단기간에 그만큼 반등하는 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냥 기다리면 오르겠지라며 심리적인 위안만 찾고 계신 건 아닌가요? 왜 우리는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한 걸 알면서도 매도 버튼에 손이 안 갈까요? 여기에는 보유 효과라는 심리적 기제가 작용합니다. 내가 물건을 소유하는 순간 그 물건의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손실 회피 편향도 한몫합니다. 사람은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 실수를 인정하고 손실을 확정짓는 팔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삼성전자가 배당도 잘 주고 결국엔 반도체 세상인데 나중에 오르지 않겠어?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계좌에도 좋은 주식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투자는 기업과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내 돈을 불려줄 수단일 뿐입니다. 삼성전자를 이해하려면 농사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반도체는 농사처럼 풍년일 때가 있고 흉년일 때가 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곡식이 넘쳐나면 가격이 폭락하죠. 이게 공급 과잉입니다. 반대로 가뭄이 들어서 곡식이 귀해지면 가격이 치솟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농사를 아주 크게 짓는 농부예요. 문제는 지금이 어떤 시기냐는 겁니다. 예전에는 쌀만 잘 팔아도 부자가 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고급 스테이크를 찾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쌀 농사 세계 1등이지만 고성능 반도체라는 요리법은 경쟁사들보다 조금 늦게 배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실적보다 기대감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는 기사가 나올 때가 보통 주가의 고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은 이미 6개월, 1년 뒤의 미래를 미리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뉴스들,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다거나 고대역봉 메모리 공급을 늘린다는 말들,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녹아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과 똑같은 뉴스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진짜 돈의 흐름을 봐야 하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막막해하지 마시고 이 3단계를 따라오세요. 첫 번째는 냉정한 자기 객관화입니다. 여러분의 평균 단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그 돈이 현금으로 들어온다면 오늘 가격에 삼성전자를 다시 사시겠습니까? 만약 다른 종목을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단 1초라도 든다면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신 겁니다. 미련 때문에 들고 있는 것뿐이죠.
두 번째는 비중 조절의 기술입니다. 한꺼번에 다 팔거나 다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 비중의 20%라도 움직여 보세요. 삼성전자가 너무 무겁다면 일부를 팔아서 그 돈으로 더 탄력 있게 움직이는 다른 반도체 종목이나 인공지능 관련 종목으로 옮겨 타는 겁니다. 위험을 분산하면서 수익의 기회를 열어두는 거죠. 세 번째는 목표 수익률이 아니라 탈출 조건 설정입니다. 주식은 사는 것보다 파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얼마 되면 팔아야지가 아니라 어떤 지표가 꺾이면 팔겠다는 기준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 외국인 수급이 5일 연속 빠져나간다거나 주요 가격 지지선을 이탈할 때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뒤로 갈수록 더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는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지수 그 자체입니다. 삼성전자가 못 오르는 이유는 단순히 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 전체의 저평가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실망하고 한국 증시는 답이 없다며 떠나갈 때가 사실은 거대한 기회의 시작이었 때가 많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제대로 타기 시작하는 순간 그 상승 에너지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할 겁니다. 다만 그 열매를 먹으려면 아무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심리적인 통제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감정은 나를 속일 때가 많아요. 삼성전자를 계속 유지할지 매도할지의 결정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적어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숫자와 심리적인 요인들을 꼭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투자는 도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운에 맡기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투자 실력을 키워드릴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고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자극이 되었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깊은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